좋습니다. 그 맞아요. 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예전에 콘텐츠 편집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장면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물컵에 되게 막 그 잉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한 잉크가 있는데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덜어내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안 되죠. 좋은 생각, 그러니까 이런 깨끗한 물을 조금씩 다 따르면은 부정적인 물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예. 네. 그럼 맞는 말 같아요. 예. 그러면 배우님께서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가치관이 배우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런 삶의 결 그런 것과 비슷할까요?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는 좀 그래요. 아 그래요? 뭐든지 다 도전해보고. 네, 두 가지는 제가 혼내는 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아이를 딱 혼내는 건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들이 혼나요. 네. 그리고 예절. 안전과 예절. 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예절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명확하게 애들이 이제 아빠가 폭발하는 걸 압니다. 맞아. 차렷, 네. 차렷. 그럼 애들 다 이제 혼날 걸 알고 차렷하고 있어요. 예절에서 어긋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공손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혼나는 부분 딱 두 개고, 계속해서 제가 추구하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들이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첫째도 둘째도 제가 일으켜 세워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스스로. 네. 예.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애들이 싱싱이 타고 자전거 타고 막 엄청 쾅쾅 넘어지거든요. 첫째는 이제 스노보드 타니까 작년부터 태웠으니까 몇 살이죠? 지금 6살. 4살 때부터 스노보드 태웠거든요. 한 번도 안 일으켜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계속 내려가지 뭐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물론 위험한 상황이다. 네. 안전에 위협되는 상황이다 하면 제가 무조건 이렇게 세우지만 그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되게 좋은 게 꽉 넘어져도 울질 않아요. 왜 이걸 가르치냐 하면 제가 우울증이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좋은 학교도 가봤고 뭐 허우대도 멀쩡하고 뭐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제가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항상 누가 일으켜 세워줬으니까 와 넘어졌는데 그게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픈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때 느꼈던 게 넘어지는 것조차 나는 연습을 못하고 나이만 먹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는 넘어지는 법부터 되게 좀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거. 저랑 저랑 약속한 거는 공부는 시키지 말자. 전제 조건은 우리가 시키지 말자. 저랑 교육관도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딸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냈거든요. 멋지다. 그래서 저 항상 얘기를 해요. 막 실패하는 법을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근데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럼 막사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허무주의하고 비슷하게 연결짓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착각하는 그냥 있어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면 가장 좋지만 하고 싶은 걸 잘 해야지. 맞아요. 하고 싶은 걸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걸 잘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버텨내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빠로서 저희가 좀 방관하는 거 아니니까. 방관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가치관인데 그런 것들은 되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대 분들도 있고 20대, 30대, 뭐 2030 그런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을 또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게 두렵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획이 없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두렵다고 느껴질 텐데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계획이 없을까? 뭐 저처럼 성격의 어떤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획이 없었지만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삶에 대한 계획은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 계획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있어. 그러니까 도화지는 있어. 근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는 하는데 근데 인생은 있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 붓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물감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이 안 세워지지. 그렇죠. 내가 지금 데스사인을 해가지고 연필로 해야 되는 건지 나한테 지금 페인트가 있는지 색연필이 있는지 이 무기가 뭐가 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대학에서 아이들을 15년 가까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교수로서 교수님 전 계획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질문 가다 보면 결국 그거야. 제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가 거의 끝 질문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끝 질문에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뭘 잘하는지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저는 결국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뭘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사실 이건 저는 사람들마다 조리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너 그거 잘해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잘하는 건가?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네를 발견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과 지표를 다 한번 배제하고 실제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는 한 번쯤은 현장에 나가봐야 된다. 경험이네요, 결국. 경험이에요. 무조건 현장에 나가 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일단 하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 내가 만약에 평생 이것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남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해주더라. 너 이거 잘한다. 야, 너 패션 센스 좀 있는데 모델 안 해? 그러면 모델은 몰라도 패션감은 좀 있나?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저는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질문들을 또 하시는 게 요거예요. 잘하는 걸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까? 요 질문은 꼭 귀결이 되더라고. 맞아요. 저는 요걸 명확해요.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좋아하는 거를 하면 제일 좋지. 원동력이 있지. 근데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면 베스트지. 그렇죠. 근데 잘하는 것만큼 돈 벌기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래 잘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럼 방법이 그거예요. 잘하는 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어 스포츠에서 제가 잘하는 건 말이라고 했죠. 그럼 말하는 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스포츠 토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해설위원, 스포츠 토크쇼, 혹은 스포츠 행정가. 어쨌든 그것도 말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잘하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찾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맞아요.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면 좋아했던 게 싫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질리고. 그래서 저는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다는 어떤 많은 연예인분들 혹은 많은 이런 모티베이션 스피커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는 저는 너무 공감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류의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되게 좀 저거는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인생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지. 20대 때도 저는 그런 말 믿었었고 20대 때는 저도 그런 말 믿었고 그런 말이 진짜 진리였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80억 명에 90억 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경쟁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회적으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경쟁을 나쁘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쟁이 하다못해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도 경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경쟁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더 큰 이득을 착취를 한다든지 누군가의 경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든지 그게 나쁜 거지. 사실 경쟁 자체는 우리의 능력을 더 끌어내는 매기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천적을 만났을 때 내 능력이 가장 최대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경쟁 자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가 너무 경쟁을 나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아라. 그것도 지양해야 된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절 내가 하기 고통스러운 것도 감수해야 되고 그 고통의 끝에서 내가 쟁취하는 거야말로 성공 한 스푼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그 한 숟가락의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의 멘트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조금 곡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멘트를 곡해하는 의미로 날리는 분들도 이제는 좀 멈춰야 된다. 맞아요. 네. 네.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게 정말 얼마나 네. 멋있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 네. 살고 싶은 대로 네.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가지 또 공식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네. 배우님께서는 다시 0으로 돌아간다면 내일 일어났는데 뭐 아무것도 이제 지금까지 네. 이뤄놓으신 게 없어진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잠깐 상상했는데 네. 나 갑자기 목이 턱 울컥하게 막혀가지고 네. 제 가족들도 지금 없는 예, 가족은 있습니다. 아, 네. 다행이다. 와, 가족은 있습니다. 네. 다행이다. 왜냐면 그 패밀리맨이라고 네, 니콜라스 네, 케이지가 네.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네. 일어났는데 가족이 다시 없어져 있었거든. 네. 제일 먼저 했던 게 네. 그 가상의 현실에서 만났던 네. 본인의 와이프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죠. 저는 만약에 막 모든 0이다 네. 하면 저는 무조건 제 철을 다시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가정을 꾸렸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지금 완전 직무적으로 0이다. 네. 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저는 운동하러 갔을 것 같아요. 운동이요? 100% 확신적으로 운동하러 갔을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하면서 일단 밖에 나가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또 어느 정도 지금 몸 상태인지 그리고 운동하고 쉬면서 저는 운동하면서 혼자 운동하면서 쉬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계속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인프피인데 네. 그 N이 상상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너무 맞는 거예요. 저 대문자 N이라서 네네. 매일같이 블랙홀 상상하고 은하수 상상하고 좀 그러거든요. 운동 뭐 농구 슛하고 네. 앉아서 또 상상했을 것 같고 스노보드 타러 가서 리프트에 앉아서 또 상상했을 것 같고 네. 아마도 운동하러 갔을 것 같아요. 100%. 운동이라고 저희 게스트분들 중에 이 똑같은 질문을 몇 번 드렸었는데 운동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희 영어적인 표현을 리추얼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네. 하는 나의 어떠한 습관 혹은 그걸 넘어선 명상과 같은 그렇죠. 약간의 초월적인 맞아요. 공간으로 저를 인도해주는 네. 하나의 그 리추얼 같은 건데 저는 운동이 그래요. 네. 맞아요. 운동, 산책 뭐 이런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시작하면 좋은 습관 그런 게 있을까요? 한 지금, 살이라도 네. 어렸을 때 하면 좋은 습관 저는 운동. 그것도 운동. 네. 아, 운동. 근데 운동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 이거는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특히나 네. 운동이라는 것도 돈 내고 해야 되는 맞아요. 시대가 됐잖아요. 네. 어디 뭐 축구 하려고 해도 다 대관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는 시대가 됐는지 제가 말하는 운동은 돈 안 내는 운동. 네.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라든지 네, 뭐 그런, 런닝이라든지 네. 집에서 마루에서 하는 복근 운동이라든지. 네. 근데 그때 하는 운동은 네. 철저하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네. 정말 운동. 어, 운동하면서 내 몸을 느껴보고 네. 내 몸에 땀이 나는 이 느낌, 흐르는 느낌도 다시 느껴보고 네. 숨이 차오르는. 네. 예전보다 달라졌구나. 네. 폐 위치, 여기 폐 너무 아파. 여기구나. 여기가 폐구나. 네. 발바닥의 느낌. 압력의 느낌,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인간의 생명체로서의 네. 생물로서의 굉장히 큰 값어치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직장 생활하고 오면은 피곤하다 뭐 이러고 특히 그리고 또 막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 뭐 그냥 아주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분들도 사실 운동하기가 되게 힘들겠지만 배우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시럽이라든지 뭐 팔굽혀펴기 아니면 뭐 산책이라도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제가 우울증이 엄청 심했을 때도 우울증이 전혀 안 느껴지는 공간과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운동할 때였거든요. 딱 그때는 말짱해. 네.
그러니까 진짜 핸드폰 내려놓고 그냥 상념에 빠지는 거예요. 뭐 벤치프레스 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벤치프레스 가슴에만 집중하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딱 그 공간 그 신간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내려놓고 아마 지금 삶이 좀 너무 각박하고 바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쉴 틈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꼭 한번 핸드폰을 내려놓고 20분이라도 내 몸만 써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 돈 다 내려놓고 내 몸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 추천합니다. 운동 추천합니다. 배우님 그러면 책도 쓰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책은 혹시 어떤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책 사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 책 사세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좀 느꼈던 어떤 단상들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 또 시기별로 쫙 일목요연하게 해서 약간의 자서전 같은 근데 하지만 자서전보다 훨씬 가벼운 에세이로 낸 책입니다. 작년 7월에 나왔고요. 판매율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억에 남는 책이라든지 뭔가 삶의 그런 철학 뭐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책이 있을까요? 요 책은 제가 항상 언급하는 책인데 다른 인터뷰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타나토노트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제 사고 방식을 완전히 터트려버린. 그러니까 뭐냐면 타나토노트가 두 개의 합성어인데 이게 아마 영혼과 뭐 여행자 요 두 개의 합성어일 거예요. 영혼과 여행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후 세계를 탐험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야, 근데 진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천재인 것 같은 게 이야기적으로도 구성이 너무 좋지만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온갖 종교들의 사후 세계를 다 연구해가지고 하나의 자기만의 사후 세계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읽었었는데 이 삶에 대해서 되게 좀 초연해졌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고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사후 세계가 있다면. 근데 만약에 이게 가상의 현실이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는 어떤 지점이 있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굉장히 강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 이 소설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도 중요할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중요한 가치는 뭘까? 그때쯤부터 제가 되게 제 삶의 가치 중에서 꼭지점인 가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타나토노트는 꼭 읽어보세요. 제 책은 제 책을 꼭 읽으시고. 배우님 책은 구매해서 보고 이 책은 빌려보세요. 빌려보겠습니다. 빌릴 게 많아요. 저의 그 인생 책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인생 수업. 아세요? 그게 내가 왜 알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박사님이었던 것 같은 두 분이서 썼어요. 근데 그 책은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책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 책도 그 책의 그 메인 주제가 그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지금 해라. 그게 약간 그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책도 읽어보시고 제로섬 게임이라는 책도 되게 좋거든요. 제목은 알아요. 그게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럼 내가 이 채널에서 봤구나. 내가 제로섬 게임을 왜 안 하 했더니 지금 이 채널에서 뭐 홍보하는 그런 거 봤나 보다. 여기 이 책 좀. 그래. 내가 성공한 스푼을 너무 오래 봤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광고에 노출이 되고. 근데 이 말이 되게 좀 저희가 이제 비슷한 성향이다 보니까. 그거야.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진짜 이런 책들 읽고 나면 성공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지고 너무 되게 작아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뭐 사회적 지위, 직급 이런 게 너무 막 작아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한 스푼이라고 우리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지만 성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박재민의 성공은 무엇인가. 박재민이 생각하는 성공의 지점은 어디인가가 설정이 안 되면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채널명을 중리적으로 다 붙여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성공,
한 스푼이 될 수도 있고. 저 여기 나간다고 했더니 스푼,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스푼은 뭐 어떤 스푼이야? 그 네. 의미를 이제 네. 알 것 같아요. 네. 붙여놓은 이유가.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께서 그 새로운 도전 앞에서 좀 망설이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있죠. 네. 무조건 있습니다. 네. 같이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도전이 지금 내가 했던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 나는 따고 싶었어. 혹은 수능 만점, 혹은 이 회사에 입사, 혹은 연봉 1억 도달하고 싶은 목표들은 누구나 세울 수가 있죠. 근데 누구나 다 도달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언제나 무서운 거고 또 경쟁에서 이겨서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 성취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게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내가 배웠던 네. 습득했던 쟁취했던 여러 가치들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또 다른 도전으로 거기서 더 얻고 또 다른 도전으로 금자탑을 쌓아 나가서 결국엔 언젠가는 되돌아봤을 때 야 내가 그때 수능 만점을 맞지 못했지만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를 내가 성공해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면 네. 사고가 날 일은 없다. 근데 그게 배의 목적은 아니다. 그렇죠. 네. 나아가서 풍랑을 뚫고 파도를 부딪히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튼튼한 배를 만들어내듯이 멈춰 있으면 성공 확률은 0%죠. 그럼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네. 전혀 0%. 근데 조금이라도 나간다면 성공 확률은 0.1%, 실패 확률이 99.9%더라도 성공 확률은 전진했을 때야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치 판단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도전에 대한 판단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했는데 안 됐다? 오케이. 안 됐네. 가치 판단하지 마. 이걸 위해서 기회비용 생각하지 마. 그냥 끝났네. 나는 됐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안 됐네. 오케이. 그렇죠. 다음 거 뭐 하지? 근데 언젠가 돌아와 보면 다시 했을 때 이 금자탑이 누적이 됐을 때 다시 봤을 때 너무 쉽게 그게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결국 스토리의 끝은 네. 성공할 때까지다. 맞아요. 네. 스토리의 끝은 도전의 끝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게 도전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헛된 노력이나 헛된 고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모든 게 다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두서없이 많은 거를 여쭤봤는데 아닙니다. 이거 편집 어떻게 하실지가 제가 걱정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영감도 받고 그랬는데 배우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 되게 정리되는 뭐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질문들이 되게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게 다 없어진 영의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 정말 와 그런 상상을 또 못 해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자각해보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더 겸손해지고 이 채널을 거쳐갔던 수많은 이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대담을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제 영광이고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좀 자극을 받아서 도전을 다시 한번 좀 더 재밌게 해야겠다. 네. 그리고 언젠간 이 영상을 우리 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너무 생각을 감사합니다. 가져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 20잡스, 30잡스까지 이제 줄여 나가야지.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